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배구조 개선, 액면 분할, 자사주 소각 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 수익률 하락 등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바이오 소재 및 헬스케어 전문 기업 아미코젠이 중국 증시 상장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인 바이오팜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및 잔여 지분의 중국 증시 상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총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와 종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전날에 급등해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어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엄 사태 발발 이후 닷새 만에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 넘게 올라 현재 2,41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더해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민주입니다. 어제장 조금 무섭게 빠졌던 국내 증시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 증시 불확실성이 조금은 회복되면서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블랙먼데이로 불린 어제 9일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계엄 사태 발발 이후 닷새 만에 반등해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전날의 낙폭을 모두 상승하고 반등해줬던 우리 시장입니다. 기관과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요. 기관이 수급에 나서면서 양시장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리고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루 좀 쉬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랐다. 지난번에는 정치권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볼게요. 상승 종목이 오늘은 합쳐서 한 2,400, 500 이렇게 나왔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품, AI,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에, 전력 설비도 그렇고요. 모든 섹터에 돈이 몰린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게, 자, 과연 이것이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우스인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인가?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국인들 수급과 원달러 환율 그리고 정치권 이슈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글로벌적으로 힘들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맞아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 레버리지 자금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증시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정치적인 것에 좀 국한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계속 매수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치는 거죠. 선택지가 있어요. 나스닥, 비트코인, 한국 증시 선택지가 있을 때 지금 이 상황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다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할 때 물린 그 손절 물량들 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계속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걸 누가 바치고 있냐, 누가 올렸느냐? 금융 투자랑 연기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에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담고 있어요. 최근 3거래일 동안 담고 있고 한 달 기준으로 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추이를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기엔 좀 이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1,427원, 그러니까 어쨌든 1,400선 상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상방 압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증시 상황을 다시 보고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하게 좀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철저하게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영석쌤과 함께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영석쌤과 함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헤쳐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함께 먼저 짚어봤는데요. 오늘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의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석쌤,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을까요? 예,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이 코너만큼은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분석하고 또 그 분석된 종목들을 가지고 내일 단타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한번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요거는 이제 패스입니다. 요거 단타를 칠 수가 없으니까 루닛이랑 폴라리스 AI 볼게요.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오픈 AI 소라가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루닛, 의료 AI 대장주죠.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주 좋아요. 자,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우리가 이때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정치권 이슈가 올라오면서 정치 테마주 많이 오르던 시장이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반대로 잘 방어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21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장이 조금만 도와준다. 특히나 오늘 장이 뭐 도와준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았으니까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시장이 오른다.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빠진다. 눌릴 때 담아 볼 만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매수할 만한데 우리가 타점을 어디서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닛은 의료 AI,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솔루션 협업할 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요거 좀 말씀드립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외국인 기관은 뭐 한 달 기준으로 1,30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폴라리스 AI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자,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요. 눌리고 전고 라인 돌파했는데 장대 양봉이 2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은 적산병 패턴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SY스틸텍 4등이네요. 재건 관련주죠. 재건 관련주가 4등에 랭크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장대 양봉 거래 대금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아니면 다음날 시가. 근데 내일 장이 안 좋다 봤는데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전이랑 대왕고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들, 특히나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VT. 자, VT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관련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이것도 AI입니다. AI가 지금 강하구나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또 의료 AI. AI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AI가 대세가 될 거예요. 로봇이랑 같이. 이것도 12월 6일 고점만 한번 잡아먹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또 우린 대장이 있잖아요. AI 대장은 폴라리스 AI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AI 관련주구나.
매매할 때는 폴라리스로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는 뭐 대동기업. 대동기업은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매물을 다 소화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려고 할 텐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 제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프리엠스 이런 거 다 알래. 정치 테마주니까요. 패스할게요. 도잘 로보틱스 이런 것도 빠지니까 이런 거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IMBC도 방송 언론 테마인데 사실 뭐 정치랑 살짝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안 보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뭐 오늘은 시장이 좋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정치권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입니다.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 매매를 하되 몰리는 구간에서 하거나. 그럼 몰리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간 종목 주의 순위에서 다뤘던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한 번 더 다뤄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섹터와 차트 분석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나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 순위별로 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단타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함께 내일장 1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부터 좀 열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정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끌어올려주면서 요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영석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오던 종목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쭉쭉 나오던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 파동 논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상승 파동. 보통 정말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 파동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립니다. 주가가 좀 눌리기 마련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 테마 논리인데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우리가 빠질 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빠질 때 봐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안 실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안 실렸다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쨌든 누가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가 쭉 빠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 매도세가 과연 누구의 매도세냐?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라는 거죠. 이게 다 개인의 매도세입니다. 뭐 여기 싸게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 뭐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는 손절하는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들의 손절 뭐 차익 본전 물량이 탁탁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이 안 실렸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캔들이 나왔어요. 적대에서 보여드리는데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가지고 온 근거, 거래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정말 중요하다. 거래량, 거래대금 있으면 거래대금 보는 게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정말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장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21선 라인을 한번 돌파해 놨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날 공략하면은 장기 평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일 매입을 한다면 8,500원, 8,500원이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이 라인까지 좀 기다리면서 짧게 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 라인을 돌파하는 거를 볼 것인가.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 이게 안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짧게, 짧게라고 한다면 8,500원, 8,500원쯤에 왔을 때 짧게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내일 매입 시 8,500원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치고 나오거나 돌파를 기다리면 좀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좀 이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공구음원 함께 살펴볼 텐데요. 13%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석쌤,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공구음원 보겠습니다. 공구음원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과 차트가 비슷하죠. 이거 보시면 이때가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상승 파동. 이때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요. 주가가 쭉 빠지고 매집 한번 보이고 주가가 쭉 빠지고, 맞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오늘 저점을 잡고 나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이게 참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총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일 대비해서 확연히 많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전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을 봤을 때 확실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충분히 한번 매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얘도 우리가 시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겠죠. 종가가 여기니까. 근데 갭이 안 든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걸 텐데, 여기는 저항이 여기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이제 좀 타이트하게는 안 잡아드릴 거고요. 4,500원 잡아드리려고 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 시가에 매수하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처럼 짧게 한 4,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공구음원 살펴봤습니다. 상승 파동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 매수 제안 주셨고요. 4,500원 잡고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삐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생과 함께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삐아 한번 보겠습니다. 삐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 그러니까 오늘은 높이 올라와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바닥에서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짧게 보실 만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매집 1, 매집 2, 매집 3.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올라간다면은 전고 라인 돌파하고 60이 좀 걸리긴 한데 요거 라인까지 한번 돌파해 줄 것 같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화됐다라는 아직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삐아도 비슷한 패턴이니까 설명은 제가 아까 그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14,000원. 14,000원이면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14,000원 보시고 내일 짧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살펴볼 종목으로 삐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14,000원으로 짧게 보자는 제안 주셨고요. 앞으로 내일장에서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 상담, 전략, 그리고 오전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투자 전략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석생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방금 매집봉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분석하실 수 있는 도구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고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차트 마스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집봉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를 좀 제가 시간을 길게 써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매집봉이라는 거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분들이 매집봉 하니까 이게 다 뭐 세력들의 흔적이다, 뭐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거래 대금 실린 뭐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실전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필요해요. 원리.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파생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나중에 실전에서 적용하고 매매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이 아니에요. 유한합니다. 이게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묶여있는 물량들, 뭐 대주주 지분 가지고 뭐 팔았다 샀다 안 하잖아요. 묶여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 제외하면 이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을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게 있겠죠. 희소성. 그래서 우리가 품절주라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유통 비율이 적은 것들. 양지사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신라섬유.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통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입니다. 500억 가지고 있어요. 500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종목에 대한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사서 여기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억을 갖다가 시장가로 매수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뭐 삼성전자 이런 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시총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하는 테마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하는데 이게 시장가로 가능하냐 이거죠. 500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쓰는 방식이 뭐가 있냐? 이런 거라 이거예요. 자, 박스권에서 첫 번째 박스권에서 매집한다. 두 번째 악재를 터뜨린다. 세 번째 그다음에 매집봉을 터뜨린다 이거예요. 초콜릿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유명한 초콜릿 있죠. 편의점 가도 막 구할 수 없고 우리가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던 그 초콜릿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제가 미리 알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한테는 실탄이 있습니다. 500억.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장 가서 그냥 시장가로 담으실 건가요? 아니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쌀 때 담지 않겠습니까? 아직 유명해지기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초콜릿 가격이 움직일 때 여기서 계속 담는 거예요. 1억, 2억, 3억. 근데 우리가 계속 담다 보면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초콜릿 가격이. 그때 쓰는 방식이 무엇이냐? 악재죠. 초콜릿에서 뭐가 나왔다. 뭐 안 좋은 성분이 나왔어요.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이때 담는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악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이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초콜릿 가격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3,000원에 4,000원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들 왜 샀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주식을 살 때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물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게 매집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캔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봉상 해석하면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는 거예요. 여기 왜 올리냐 이거죠? 초콜릿 가격 2,000원 하던 걸 왜 갑자기 3,000원까지 올립니까? 물량 활용해서. 3,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그 초콜릿 물량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물대가 형성되는 원리.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되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꼭대기에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거니 하고 매수를 하셨겠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힘들죠. 내가 뭐 10,000원, 20,000원 산 것도 아니고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물려있다?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매집봉이라는 걸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올려줘요. 자, 세 달이 됐습니다. 세 달에 거쳐서 내 평단까지 왔다. 1번 판다, 2번 안 판다. 갈립니다. 왜? 이 세 달밖에 안 되거든요. 갈려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다시 오르고 나서 빠지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력들이 만만한 집단은 아닙니다.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졌다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이때. 내가 이제 이런 생각 하겠죠. 이때 내가 팔았으면 내가 왜 이랬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팔았으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단다 쳤을 텐데 내가 이거를 욕심 부리다가 이런 생각 한다 이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열이면 열 다 팔 수밖에 없죠.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초콜릿 가격을 내가 가진 초콜릿들을 활용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적으로 3,000원까지 올린다. 이거 왜 올린다고요? 3,000원에 물려있는 사람 물량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럼 그 초콜릿 비싸게 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팔겠는데 나중에 그 물량 다 모아놓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특징주 뉴스 띄우는 거죠. 특징주 뭐 땡땡땡 초콜릿 뭐 인기 많다. 그럼 뭐 이제 너튜브라든지 이런 SNS 상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면 요즘 뭐 MZ 세대도 그렇고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 초콜릿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되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싸게 잘 담아놨지 않습니까? 초콜릿을. 그때 이러면 파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 산 사람은 누굽니까? 세력.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누굽니까? 개미.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매집하고 물량을 어떻게 넘기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거는 윗골이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게 분봉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갔다 왔다는 겁니다. 왜 갔다가 옵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물린 사람들 기회 주려고. 거래대금 터지면 물량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거래대금.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술적 지표를 많이 쓰는데요. 아마 기본 시스템 설정 자체는 거래량일 겁니다. 근데 거래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쓰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쓰세요. 그러면
요거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요 밑에 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핵심은 어디입니까? 꾸준히. 한번 들어왔다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들어올 거면 계속 들어와라 이겁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한 두 번째 툴입니다. 자, 세 번째 파동과 재료입니다. S급 재료 무엇이 있을까요? S급 재료 3차 파동이 나온다. 상승 3차 파동을 의미합니다. S급 재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놀랄만한 그런 재료를 의미합니다. 초전도체, 로봇, AI, 동해석유, 대왕고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수출에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거기서 기름이 난다. 이거는 누구나 놀랄만한 사실이죠. 그럼 이게 S급 재료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예산 삭감 같은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곤 했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급 재료, B급 재료. 요건 말 그대로 이제 B급 재료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A급은 S급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정부 정책주, 정부 정책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다 A급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신용 비율 보겠습니다. 신용 비율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요거 볼 필요 없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좀 확인하면 됩니다. 2에서 5%. 자, 2에서 5%. 그래서 넘어갔는데요. 다시 볼게요. 여기요. 2에서 5%. 자, 전문가님, 왜 이게 신용 비율이 2에서 5% 적정 수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까 제가 세력들 설명드렸죠. 이 집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듭니까? 여기 사서 여기 팔기 위해서. 여기 샀어요. 여기 사는 거는 본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파는 거는 본인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줄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죠. 그러면 우리가 잔고율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뭡니까? 신용 비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세력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이게 신용 비율이 없으면 세력들이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한 2에서 5%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 7에서 8%? 이건 별로예요. 오히려 이러면 역효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력들이 신용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올리기를 싫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캔들 보겠습니다.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오르다가 주가가 쭉 잘 가다가 꼭대기에서 이런 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래대금 실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 그러니까 분봉을 쪼개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시가 때 잠시 올렸다가 쭉 뺐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일어납니까? 세력들이 살짝 올린 다음에 물량을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다 넘길 때 나온 캔들이다 이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차트 보시면 최근에 고려아연이 이런 차트입니다. 고려아연 보세요. 12월 6일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얘는 반등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왜?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 차트 분석에 대한 모든 것,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걸 좀 배웠고요. 매집봉, 죄송합니다. 초콜릿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봤어요. 초콜릿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으는지, 모아서 어떻게 넘기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 거래대금 실리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오면 매집봉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핵심은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들어와야죠. 뭐든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다음에 파동과 재료. 요거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느낄 만한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신선한 것들. 자, 그다음에 신용 비율 보겠습니다. 너무나 신용 비율이
높으면 안 좋다. 또 너무 그렇다고 낮으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적정 수준 정해져 있는데 세력들은 결국 고가권에서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기 위해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껴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좀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사례 들면서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시초가 종목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짧게 치고 빠질 만한 데이 트레이딩 시초가 공략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그럼 시장이 안 좋은데 나도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스스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면서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캔들을 보는 방법까지 살펴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기법 강의를 보다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타 투자 전략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숙쌤과 함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영석쌤과 함께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어떤 전략으로 펼쳐보아야 할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상담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FNF입니다. 6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 넘게 올라주면서 53,300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매수가까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FN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시장이 지금 좀 반등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FNF가 한 12% 정도 오르면서 오늘 그래도 마음을 좀 놓았을 텐데요. 주가가 지금 61선, 121선 장기 평선까지는 한번 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보시면 지금 12억, 19억. 그러니까 오늘 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증시 수급 볼 때 외국인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 내일도 이 수급이 이어지느냐. 근데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좀 여러 정치권 이슈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이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해진다면 다시 빠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안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전저점 이탈할 때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전저점이 보시면 12월 9일에 형성된 47,250원입니다. 근데 요 47,250원 이탈하면은 당연히 더 빠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손 하나 그어드리자면 47,250원. 요 47,250원에 이탈할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고요. 올라간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만 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6만 원 라인을 돌파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요거를 지지해 주느냐 혹은
그냥 터치만 했다가 빠지느냐. 근데 그거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돼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만 제가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나중에 장이 좋아서 6만 원 라인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 상황에 맞는 제가 전략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 좀 좋게 봐주셨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진다면 다시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점 이탈 시 정리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47,250원의 정리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나무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략 한번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2,300원의 비중은 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10% 가까이 9.63% 올라주면서 11,9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좀 가까워져 가는데요.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자, 나무가 차트 보시면 지금 8월 27일 좀 보셔야 되고요. 또 8월 5일 이때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좀 비슷한 게요. 제가 봐야 되는 스팟을 좀 말씀드리면 이때랑 이때입니다. 자, 이때 전장에 대한 우려감, 블랙 먼데이, 증시 빠지면서 다음날 이제 시장 오르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저점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함과 동시에 외국인 수급 이탈되면서 빠졌다 이거죠. 근데 오늘 시장이 좋으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수와 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그래서 이때처럼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 얘는 어디 라인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게 보입니까? 앞에 15,000원 라인까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내일 시장이 반등하느냐 아니면 보합 구간에서 마무리되느냐. 보합 구간에서 마무리되면 차라리 괜찮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만 좀 보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오늘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다시 폭락을 하면서 연저점 이탈한다.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연저점 이탈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합 구간 마무리거나 시장이 반등한다면 요거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연저점 이탈한다면 정리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15,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재룡산업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의 비중 20%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늘 종가 4,960원에 10%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어떤 대응책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재룡산업은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자, 차트 보시면 상승했던 구간이 한 번 있잖아요. 이때 상승했던 구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상승했던 상승 구간이 잡히는 종목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매집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까지 한 7,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7,000원이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4,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도 일단은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서 7,000원 올 때에도 아까 첫 번째 FNF점 중요한 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딱 장기 평선 라인이잖아요. 장기 평선 라인.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면 그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돌파해 준다면 우리가 그때는 한 9,0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볼 수 있겠어요. 9,000원 라인까지는 볼 수 있는데 7,000원 라인에서 올라가면서 여기 막히면 다시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9,000원 목표가 잡고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산업 전략 세워주셨고요. 상승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7,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라인 잡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 두산 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15% 들어가 있고요. 오늘 종가 52,200원에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매수가까지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증시가 안 좋으면서 특히나 그 합병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제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자 계엄 여기 주가 급락 합병무산이죠. 제가 방금 합병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체 폐원이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빠졌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던 종목이 그 A라는 기대감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오늘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9% 빠졌다. 그러면 이제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매수가가 7만 원이시니까 7만 원이면 이때 매수를 하신 거고 손실폭이 좀 커지고 계시는데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만 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만약에 5만 원 라인 이탈하면 그때는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올라온다면 6만 5천 원쯤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5만 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3만 원에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20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는데요. 매수가까지 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는 지금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물리셨다가 지금 올라오는 구간인데 요거는 매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다, 안 좋다 하더라도 수급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담고 있어요. 끊임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왜? 오늘 외국인 기관 담아줄 것이고요. 내일 외국인 기관 담아줄 것이고요. 이 수급 랠리가 언제 끊기나 이것만 좀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지금 언제부터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1월 11일인가요? 11월 11일 한 달 동안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네이버를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들고 가 볼만하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무료 방송 오전 8시 30분에 단타 투자 전략 오전 8시 30분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단타 투자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 넘게 올라 현재 2,41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차트 분석의 모든 것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공구음원 삐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단타 일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